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은퇴자산 만들기 재테크로 자유롭고 풍요로운 노후를 만들어가는 여러분을 응원하는 노원이노해본입니다. 한국증권주 ETF 2강, 타이거와 코덱스 과연 어디가 더 유리할까요? 한국 주식시장의 장기 성장과 함께 증권산업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증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증권사들의 수익성도 개선되고 투자자들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오늘은 국내 증권 산업을 대표하는 두 ETF, 타이거 증권과 코덱스 증권을 심층 비교해서 여러분의 투자 결정에 도움이 될 인사이트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ETF의 기본적인 개요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타이거 증권은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2012년 5월에 상장한 상품으로 FN가이드 증권지수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총 보수는 연 0.40%이고 분배는 1, 4, 7, 10월에 연 4회 지급됩니다. 코덱스 증권은 삼성자산운용에서 2008년 5월에 상장했으며 KRX 증권지수를 추종합니다. 총 보수는 0.45%로 다소 높지만 분배 주기와 과세 구조는 동일합니다. 즉 두 ETF 모두 비슷한 시기에 출시된 전통 강자로 한국 증권 산업을 대표하는 상품입니다. 지수 산출 기간만 다를 뿐 운영 방식과 세제 구조는 거의 같습니다. 2025년 10월 17일 기준으로 현재가를 살펴보면 타이거 증권은 9,720원, 코덱스 증권은 14,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타이거는 일평균 거래량이 약 12만 주, 코덱스는 18만 주로 유동성이 더 높습니다. 순자산 규모도 타이거가 약 964억 원인데 비해 코덱스는 약 3,965억 원으로 4배 이상 큽니다. 두 ETF 모두 계리율이 마이너스 0.1에서 마이너스 0.2% 수준으로 매우 안정적입니다. 즉 실제 시장 가격이 기준가와 거의 일치해 추적 오차가 거의 없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단가 면에서는 타이거가 소액 투자자에게 접근성이 좋고 거래 규모에서는 코덱스가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익률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세전 기준 분배금 재투자를 가정한 데이터입니다. 1개월 기준으로 타이거는 마이너스 2.2%, 코덱스는 마이너스 2.4%로 거의 동일한 수준이고 3개월 수익률은 각각 0.46%, 0.32%로 역시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6개월 기준에서는 타이거가 72%, 코덱스는 93%로 코덱스가 소폭 우세를 보입니다. 1년 수익률 역시 타이거 76%, 코덱스가 90%로 최근 흐름에서는 코덱스가 더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반면 타이거는 상장 이후 누적 성과가 269%로 오랜 기간 축적된 데이터 면에서는 여전히 우위를 점합니다. 즉 단기 트렌드는 코덱스, 장기 안정성은 타이거 쪽이 돋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5년 10월 기준으로 두 ETF의 상위 5개 종목을 비교해보면 거의 동일합니다. 타이거는 한국금융지주 25%, 미래에셋증권 22%, 삼성증권 17%, 키움증권 12%, NH투자증권 10% 비중입니다. 코덱스 역시 한국금융지주 20%, 미래에셋증권 20%, 삼성증권 18%, 키움증권 14%, NH투자증권 1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위 5개 종목의 비중이 두 ETF 모두 85%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대형 증권사의 실적이 ETF 수익률을 거의 그대로 좌우합니다. 결국 구성은 같고 운영 방식의 차이보다는 지수 산출 기준과 비중 조정 주기가 성과에 미세한 차이를 만듭니다. 2025년 9월 16일부터 10월 16일까지 최근 1개월간의 흐름을 보면 코스피 100은 10.9%로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증권 섹터는 오히려 단기 조정 국면을 겪었죠. 타이거는 마이너스 2.2%, 코덱스는 마이너스 2.4%로 지수 대비 상대적으로 부진했습니다. 이는 증권주 특유의 변동성 때문입니다. 거래대금이 급증하거나 시장이 하락일 때 수익이 폭발하지만 조정기에는 빠르게 하락하기도 하죠. 지금은 단기 조정 이후 회복세 구간으로 판단되며 거래대금이 다시 살아난다면 두 ETF 모두 충분한 반등 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ETF 모두 분배 구조는 완전히 동일합니다. 1월, 4월, 7월, 10월에 분기별로 분배금을 지급하며
분배금은 배당 소득세 15.4%가 원천 징수됩니다. 타이거의 연간 총보수는 0.40%, 코덱스는 0.45%로 약 0.05%포인트 차이가 있습니다. 세제 측면에서는 개인연금, ISA, IRP 등 세금 혜택이 있는 계좌를 활용하면 세후 수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연금계좌에서 장기 보유 시 3.3에서 5.5%의 낮은 연금 소득세로 전환되므로 복리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즉 보수는 타이거가 유리하고 규모와 유동성은 코덱스가 우위입니다. 이제 ETF를 어떻게 활용할지 살펴보겠습니다. 공통 전략으로는 증시 거래량이 늘 때 증권사 실적이 개선되며 ETF도 동반 상승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분배금과 자본 차익을 함께 노릴 수 있고 분배일을 현금 흐름 캘린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이나 ISA 계좌에서는 분배금 재투자와 장기 보유로 세후 누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IRP, TC에서는 전체 자산의 5에서 10%를 섹터형 ETF로 편입해 과세이연과 분산 효과를 동시에 노릴 수 있습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단기 변동성을 활용해 매매 타이밍과 리밸런싱 전략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연금 계좌는 장기 복리 중심, 일반 계좌는 타이밍 매매 중심으로 구분하면 좋습니다. 이제 리스크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째, 증권 섹터는 시장 거래량과 금리, 투자 심리에 직결됩니다. 증시가 조정받을 때는 하락폭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둘째, 상위 5개 종목의 비중이 85% 이상이라 특정 증권사에 악재가 생기면 ETF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변동성이 높습니다. 베타 값이 약 1.3 수준으로 코스피보다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마지막으로 운용 보수와 계리율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 보유 시엔 작은 보수 차이도 누적 수익률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분할 매수와 장기 분산이 핵심 전략이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10에서 15%를 넘지 않는 비중이 적절합니다. 그럼 결론입니다. 코덱스 증권은 규모와 유동성을 중시하는 투자자, 최근 수익률 모멘텀을 선호하는 분, 대형 운용사 브랜드를 신뢰하는 분에게 적합합니다. 반면 타이거 증권은 낮은 운용 보수로 효율을 추구하고 소액 단가로 접근성을 중시하는 투자자, 장기 누적 성과를 중요하게 보는 분에게 어울립니다. 결국 두 ETF 모두 국내 증권 산업에 집중 투자하며 업황 회복기에 수익 탄력성이 높습니다. 규모와 유동성 위주면 코덱스, 보수와 효율 중심이면 타이거가 더 적합합니다. 마지막으로 5가지 원칙을 꼭 기억하세요. 첫째, 투자 목적을 명확히 할 것. 둘째, 계좌 유형을 세제에 맞게 선택할 것. 셋째, 비중은 5에서 15% 내에서 관리할 것. 넷째, 분할 매수를 실행할 것. 다섯째, 분기별 성과를 점검하고 리밸런싱할 것. 이 5가지를 지킨다면 증권 ETF 투자에서도 안정적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무니 노예분도 ISA 계좌의 신규 종목으로 분할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증권주의 배당 성장과 주가의 장기 성장에 대해 기대해 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나 매도 권유가 아니며 투자 판단에 대한 최종 책임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노무니 노예분 TV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안정적인 자본 소득과 은퇴 준비에 도움되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